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는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 원자재에 투자하시는 서학개미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저도 한때 천연가스 ETN과 ETF로 좀 많은 매매를 하기도 했었는데 국내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원자재에 투자하는 이 서학개미 분들이 내년부터 커다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요. 이건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에서는 올해가 지나기 전에 이 원자재와 관련된 ETF나 ETN 이런 상품들은 정리하는 게 낫다라고 권유를 많이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단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2023년 1월 1일, 바로 내년 1월 1일입니다. 그때부터 원자재에 투자하고 있는 개미분들은, 서학개미분들은 매도한 금액에 대해서 10% 정도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요. 보통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 10%를 만약에 과세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겠지만 이건 수익 금액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매도 금액에 대해서 10%를 과세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건 손실이 났건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도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거기에 10%를 세금으로 떼어간다는 거고 보유 기관도 전혀 상관없이 정말 뭔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세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붙여진다고 하는 거니까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데요. 만약에 요즘에 저도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천연가스가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베팅하는 ETF인 보일에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뭔가 잘 안 돼갖고 10% 손실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손실을 봤기 때문에 보통은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겠지만 1,000만 원 손실이 10% 손실이 나서 900만 원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매도했던 이 900만 원 이 금액에 대해서 10%를 추가적으로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810만 원밖에 손에 쥐지 못하는데 더 문제는 이게 매매 수수료라든지 기타 세금을 제외하기 직전에 10%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깎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과세를 하게 된다는 건데 참 희한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조세 대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인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거의 징벌적인 세금을 지금 물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가서도 하소연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증권사들이 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재무부와 그리고 미국 국세청이 정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는 반론을 제기할 여지도 없이 그냥 한다니까 따라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에 이런 세금이 적용되냐? 모든 종목은 아니고요. 이 PTP 리스트라고 하는 종목 리스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약 200여 개 종목이 포함됐는데 그 리스트에 포함된 종목들을 매매할 때에는 이런 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PTP라고 하는 거는 미국 내에 있는 천연 자원, 여기에는 원유, 가스 모두 다 포함이 되고요. 이와 관련된 ETF, 상품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런 기업들에게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들은 10%, 여러분들이 매도한 금액에 대한 10%, 그것도 세금을 제하기 전 10%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200여 개 종목 가운데 한 98개 정도가 국내 증권사에서도 공개가 됐거든요. 그 모든 종목들은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ETF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ETF인 USO 그리고 UCO, 이거는 재작년에 원유 가격이 정말 마이너스로 갔을 때도 큰 문제가 됐던 그 ETF 상품들인데 이것도 포함이 됐고요. 천연가스 ETF로 가장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ETF가 바로 보일과 콜드입니다. 상승할 때 수익을 얻는 구조인 보일, 그리고 하락할 때 수익을 얻는 구조인 콜드, 이런 것들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 매매할 때에는 10% 과세가 되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변동성 지수로 레버리지 일으켜서 이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런 ETF 많이 사용하셨죠. UVXY 그리고 VIXY, 이것들도 포함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10% 과세가 되고요.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하면서 엔화가 떠오르고 유로화가 떠오르고 있죠. 이걸 이용해서 한번 수익 내볼까 한때 이용할 수 있었던 엔화의 2배짜리 레버리지 ETF인 YCS, 유로화의 2배짜리 ETF인 EUO,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됐습니다. 올해까지밖에 이용 못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그 원자재 ETF라고 할 수 있는
뭐 대두, 옥수수, 밀 이런 관련 ETF들도 포함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ETF들 상품들이 혹시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뭐 찾기 어렵지는 않은 게요. 구글 검색창에다가 PTP 리스트라고 쓰시면은 쉽게 검색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종목에 해당하는지 보면은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게 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미국 부동산 리츠에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리츠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원자재 관련 상품과 기업에 이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리얼티 인컴이라든지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이런 그 기업들을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대부분 이제 배당주로 투자하시는데 이건 부동산 리츠니까 혹시 이 리얼티 인컴, 사이먼 프로퍼티 이것도 해당되나?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게요. 리얼티 인컴이나 아니면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은 대부분 쇼핑몰, 그리고 편의점, 뭐 주유소, 영화관 이런 상업용 부동산 리츠입니다. 그 상업용 부동산 리츠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상관없이 지금 해당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원자재 관련 기업에 이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업용 리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앞으로도 상관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서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혀 관계 없으신데 다만 부동산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름에 기업명에 LP라는 단어가 맨 마지막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 LP라는 이름을 붙인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 내 최대 천연가스 수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이름은 셰니에르 에너지고 이 기업의 티커는 LNG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셰니에르 에너지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셰니에르 에너지 파트너스 LP라는 이름의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티커도 달라요. CQP라고 해서 그래서 전혀 다른 기업이고 상업용 부동산은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이 부동산 리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더 큰 문제점은 이 두 가지인데요. 비정기적으로 종목 변경이 가능하다. 이 종목 리스트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분기별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도 아닙니다. 언제 이게 변할지 모르고 종목 변경도 언제 어떤 종목이 빠졌다가 들어갔다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증권사들에서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언제 먼저 고객들에게 얘기해 줄 수가 없다라는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고요. 자, 미수금 발생 가능성도 있어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를 과세를 떼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대충,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생각해 보면 하루에 매매 10번 하면 원금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예수금에 돈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 이게 대여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미수금 이런 걸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는 미국에다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대출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이자가 18%입니다. 와, 진짜 이런 게 된다고 하니 저는 이런 거 진짜 한다고 하니까 더 어처구니가 없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원자재 관련 기업들 매매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자재 시장 그리고 에너지 시장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해석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원자재 투자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세금 폭탄 피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들에서도 올해 안에 이 상품들은 대부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